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토트넘은 비수마와 우독이라는 핵심 선수 2명이 징계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비수마는 요새 오르내림이 있더라도 우독이는 있을 때와 없을 때 토트넘의 경기력에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키죠. 게다가 에버튼은 리그 4연승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토트넘이 고전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고 실제로도 에버튼이 경기를 상당히 잘 준비해왔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왜 고전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승리를 거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우도기의 빈자리를 에메르송이 대신 채웠습니다. 우도기 대신 출전한 에메르송은 우도기와는 조금 다른 롤을 수행했습니다. 토트넘은 에메르송과 포로를 안쪽에 넣고 빌드업에 가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르를 오른쪽 아래로 내려 포로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드업하는 선수들을 이어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선수 3명이서 계속적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서 2대3 수적 우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의치 않을 땐 비카리오까지 이용해서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나갔습니다. 이렇게 빌드업을 해나가던 토트넘은 역시 전반 초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빌드업 전개 시 좁은 공간에 밀집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줄수록 짧은 패스의 속도가 빠를수록 좋습니다. 포로가 사르에게 내주는데 사르의 퍼스트 터치가 매우 좋았습니다. 사르가 사이 공간에서 움직이며 뽀른반을 해주는 동시에 클루셉스키가 자신에게 수비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존슨이 만들어진 뒷공간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때 사르가 깔끔하게 존슨을 보면서 밀어 넣어줍니다.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의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히샬리송이 존슨의 템포에 맞춰서 침투해줍니다. 타코우스키가 수비력은 좋지만 순발력이나 순간 속도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이 더 빠르게 이 공간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존슨이 히샬리송이 딱 차기 좋게 깔끔한 땅볼 패스를 넣어줍니다. 요새 히샬리송의 슈팅을 보면 확실히 골 감각이 올라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몸에 힘도 안 들어가고 필요한 만큼의 스윙만 해서 딱 방향만 바꿔놓습니다. 히샬리송이 1대0을 만듭니다. 사이드에 몰려있는 토트넘 선수들의 동시다발적인 움직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이 기세를 멈추지 않습니다. 코너킥을 바로 올리지 않고 포로, 존슨, 쿨루셉스키로 이어집니다. 이때 존슨이 안쪽으로 움직여주는데 이게 아주 좋았습니다. 왜냐면 존슨이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맥닐에겐 딜레마가 생깁니다. 따라가는 존슨을 막자니 포로가 프리한 상태가 되고 포로에게 신경을 쓰자니 존슨이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못 내리고 있는 와중에 쿨루셉스키가 존슨이 뛰고 있는 공간 쪽으로 공을 밀어줍니다. 존슨이 이 공을 바로 때리고 픽포드가 잘 막아내지만 손흥민 앞으로 흘러갑니다. 손흥민은 이 공을 힘들이지 않고 바로 밀어넣으며 2대0을 만듭니다. 토트넘은 첫 선제골 넣는 건 정말 잘합니다. 그 다음 한 골이 어디서 터지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그 중요한 득점을 만들어내는 토트넘입니다. 하지만 4연승 중인 에버튼의 압박 레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최대한 퍼져 있으면서 삼각형을 구성하며 최대한 에버튼 선수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카리오가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라 패스를 주지 못하고 머뭇댑니다. 에버튼 선수들이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비카리오가 벤 데이비스에게 공을 주는데 너무 약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벤 데이비스가 공을 컨트롤해놓기도 전에 에버튼 선수가 이미 접근해버렸고 벤 데이비스는 다급하게 공을 앞으로 패스해버립니다. 이 공을 에버튼 선수가 가져가면서 위험한 위치에서 역습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토트넘이 2골을 득점한 뒤부터 에버튼이 압박 레벨을 한 번에 확 올립니다. 이때부터 토트넘은 하프라인 위쪽으로 넘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버튼이 공을 아기자기하게 차는 팀이 아니다 보니까 점유율에 대한 욕심과 집착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을 앞으로 때려놓고 거기서부터 압박을 수행합니다. 특히 이런 측면에서 스로인하는 상황을 에버튼은 매우 선호했습니다. 거의 두세 겹의 압박 라인을 아주 높은 곳에서 구성해놓고 토트넘을 확실히 누릅니다. 골킥 할 때도 공을 받을 수 있는 선수들에게 모두 대인 수비를 수행하는 에버튼입니다. 에버튼이 압박 체계를 아주 잘 준비해왔습니다. 토트넘은 득점 이후에 시원하게 하프라인을 넘지 못했지만 비카리오의 선방으로 무실점을 지켜내며 전반전을 2대0으로 마무리합니다. 에버튼은 후반전에도 절대 이 게임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지금도 골키퍼가 바로 사이드 쪽으로 뿌려준 공에서 시작된 공격입니다. 토트넘이 라인을 맞추는 중에 가너가 아예 뒤에서 들어가며 라인을 깹니다. 지금은 해리슨에게 더 압박을 가하거나 아니면 다이어가 지금부터 붙어서 가줬어야 합니다. 가너가 침착하게 슈팅을 마무리해보지만 골대를 맞고 나갑니다. 이 장면을 시작으로 토트넘이 박스 안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노출할 때가 꽤 있었습니다. 에버튼은 계속 단순한 공격을 지향했습니다. 골킥을 깊숙이 넣어주고 거기에 공이 떨어지면 바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롱킥,
그 자리에서 압박, 이렇게 2단계로 구성된 플레이를 계속 반복하는 에버튼입니다. 호이비에르가 투입되면서 전반보다는 압박을 풀어가는 빈도수가 늘었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내리는 선택들이 괜찮았고 타이트한 상황도 침착하게 풀어냈습니다. 2단계인 압박을 푸는 건 전반보단 나아졌어도 에버튼의 1단계인 롱킥은 시원하게 쳐내지 못합니다. 특히 에버튼의 중앙공격수 칼버트 르인이 시즌 내내 이런 공중볼 싸움을 해서 그런지 나름의 기술이 있습니다. 공중볼이 떨어지는 순간에 벤 데이비스가 머리에 공을 맞추지 못하게 골반으로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있는 선수들이 계속 공중볼을 받아내니까 벤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 롱킥을 앞으로 밀어내야 에버튼의 공격 속도가 느려지는데 에버튼 전방 선수들이 공 받아내는 걸 잘하니까 토트넘이 후반전엔 하프라인 아래에서 계속 고전합니다. 에버튼이 롱킥을 때려놓고 그 위치에 선수를 많이 배치시키니까 세컨볼이 토트넘에게 향할 땐 토트넘에게 역습 찬스가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역습 중에 한 장면입니다. 클루셉스키가 몸으로 잘 이겨내고 슈팅을 때려보지만 픽포드가 엄청난 선방으로 잘 막아냅니다. 지금이 2대0 상황이라 한 골만 넣으면 게임이 그냥 끝나는 상황인데 아쉽습니다. 이 장면 말고도 여러 번의 역습에서 계속 마무리하지 못하는 토트넘입니다. 양팀이 펀치를 주고받지만 2대0이 유지되며 경기는 80분까지 향합니다. 사실 토트넘 입장에선 80분부터 88분 정도까지 현 상태를 유지하면 승부의 추는 어느 정도 확실히 기우는 상황입니다. 근데 로셀소가 손흥민에게 도전적인 패스를 합니다. 뭐 사실 전진 패스가 나쁜 것까진 아닌데 손흥민의 허리 위까지 올라오는 강한 패스를 주면 이 장면이 에버튼 역습의 시발점이 됩니다. 결국 에버튼의 이 역습은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중원에서 템포 조절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아스날의 웨데고르나 맨시티의 로드리 같은 선수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급한 건 에버튼이고 천천히 빌드업해서 상대가 끌려 나오면 오히려 쉬운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토트넘은 이 역습에서 이어진 코너킥에서 에버튼 고메스에게 실점을 합니다. 사실 이 실점은 토트넘이 엄청 못했다? 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운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토트넘이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을 주지 않는 겁니다. 지금 장면은 템포 조절이 있었다면 코너킥까지는 내주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경기는 2대1이 됩니다. 이렇게 경기는 추가 시간이 되고 에버튼이 거의 마지막 공격 기회를 갖습니다. 여기서 칼버트 르인이 뒷발로 맥닐에게 잘 밀어줍니다. 에버튼 전술에서 정말 꼭 필요한 선수인 걸 입증합니다. 공 지키는 능력, 제공권이 정말 좋습니다. 맥닐이 뒷공간 단주마를 보고 공을 넣어줍니다. 경기시간 95분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수비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 공을 단주마가 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는데 골대 맞고 비카리오의 무릎에 맞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애초에 에버튼이 뭔 짓을 해도 못 가져갈 게임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는 이렇게 2대1로 종료되며 토트넘은 리그 3연승을 거둡니다. 오늘 경기는 슈팅수와 기대 득점값에서 알 수 있듯이 에버튼이 상당히 준비를 잘해왔고 토트넘이 꽤나 고전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에서 승리한다? 게다가 이게 3연승이다? 이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결국 승리도 습관입니다. 우승을 하는 팀들도 매번 경기력과 승점을 동시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때론 꾸역승도 있고 버티기 승리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흐름이고 얼마나 유지하냐입니다. 다음 경기엔 우도기가 돌아옵니다. 토트넘은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